안녕하세요. 배우코드입니다. 오늘은 개발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책 소개와 함께 거기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집에서 얼굴을 나오는 상태로 촬영하는 거를 별로 이제 좀 꺼려 했는데요. 그 이유가 집 촬영을 하려면 집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너무 너저분하죠. 청소를 못했어요. 뭐 뒷배경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 오래 전이죠. 이제 1991년, 예, 제가 아직 꼬꼬맹일 때, 이제 저는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 서점이 없다 보니까는 자주 이제 오프라인 서점을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뒤적뒤적 하다가 재밌는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그 책이 바로 이겁니다. 네, 책 제목이 해커였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해킹에 대한 약간 좀 재미 위주의 해킹 이야기인 줄 알고 책을 집어들었다가, 네, 시리가 혼자서 켜졌네요. 집어들었다가 이제 이 책을 앞에 몇 장만 보고 바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위에 보면은 이제 컴퓨터의 역사를 만들어 온 영웅들의 이야기, 보이나요? 포커스가, 예, 컴퓨터의 역사를 만들어 온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책을 갑자기 뜬금없이 소개해드리는 이유가요. 이 책이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복간이 되었습니다. 예, 해커 광기의 랩소디라는 책으로 복간이 되어가지고 꽤 두툼하죠. 네, 이제 서점에서 바로 구해보실 수 있는 책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책은 좀 오래돼서 이제 색이 다 바랜, 예, 이렇게 책장을 펼쳐보면은 이렇게 누런 책이죠. 예, 이제 이 책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전업으로 개발자로 살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책이기도 하고, 개발자로서의 마음가짐, 그리고 개발 커뮤니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철학, 어쨌든 개발과 관련된 수많은 제 생각들의 근간이 되어준 책이기도 합니다. 책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보자. 아실 만한 분들이, 예, 리차드 스톨만, 뭐 리차드 게리엇, 뭐 이런 사람들 당연히 알죠. 마빈 민스키, 예, 꽤 유명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워즈니악, 뭐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예, 뭐 이런 분들, 수많은 분들과 그보다 좀 덜 유명한 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컴퓨터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여기 나오는 뭐 PDP 시리즈에 대한 컴퓨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PDP를 직접 본 적은 없고, PDP의 후속인 이제 그 다음 버전인 백스라는 기종을 학교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다뤄본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기계가 학교에 있는 줄. 예. 뭐 이제 이 책의 이야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1950년대와 60년대 MIT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해커라는 이제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 나왔는지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해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제가 여기서 보다가 가장 재미있게 봤고 감명 깊었고 계속 머릿속에 이제 각인되어 있던 게 해커
윤리강정이래. 오늘은 무편집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헛소리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윤리의 정강과 같은 항목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해커의 윤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이거 옛날 판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최근은 어떻게 바뀌는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컴퓨터에 대한 접근, 그리고 세상의 운행 원리에 대해 가르쳐주는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은 여하한 이유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며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항상 핸즈온 명령에 복종하라. 예, 굉장히 뭐 재미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이제 청소년기에 읽었는데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고 컴퓨터를 숨겨 놓으실 때도 아 이거는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해서 열심히 찾아서 꺼내 쓰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학업 때문에 컴퓨터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는 컴퓨터가 집에서 놀고 있는 게 용납이 안 됐죠. 그래서 다른 후배 이제 한테 컴퓨터를 쓰고 싶어하는 후배한테 몇 달간 장기 대여, 약간 제가 이제 입시를 끝낼 때까지 장기 대여하기도 하고, 예, 사실 그 후배는 그때 참 봤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러지? 저의 생각의 기본적인 바탕을 만든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모든 정보는 개방되어야 한다. 뭐 권력에 대한 불신, 분권화를 촉진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해커는 그들이 해킹에 의해서만 심판되어야 하며 학년이나 연령 혹은 지위 같은 사이비 판단 기준에 의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예, 순전히 실력으로만 판단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당신은 컴퓨터를 통해 예술과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밌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컴퓨터는 당신의 생활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다. 예,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시절에 이런 말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이 일을 하고 있나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또 재미있게 이제 이 책을 제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봤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영상을 찍으려고 봤을 때 이제 기억나는 챕터가 몇 개가 있어서 그 챕터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전 판본에서 이제 우주전쟁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러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TX0라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들게 돼요. 우주전쟁이라는 게임을 만드는데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요. TX0를 만들었는지 PDP-1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기억상으로는 그 TX0라는 이제 신형 컴퓨터 나와서 이제 약간 뒤로 밀려난 이제 구형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게임을 만드는데 그 게임을 처음에는 혼자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뒤에 여러 명이 계속 작업을 하면서 넣고 싶은 기능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넣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이제 여러 명이 오픈 소스 작업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이 함께 각각 원하는 기능들을 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게임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서술해 놨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쭉 그런 이야기들 나오다가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재밌었던 이야기들이 많은데 또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리 펠젠스타인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리 펠젠스타인이라는 분이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이제 장면을 이제 서술해 놓은 게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가로운 버클리에 햇빛이 충만한 날이면 리는 제도판을 들고 불과 얼마 전인 60년대에 자신이 해방운동에 참가하기 위해 착권했던 민중공원의 좁고 길다란 잔디밭으로 내려가 모형도를 작성하면서 백색 제도지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햇빛에 얼굴을 검게 태우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로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진짜 제도지에다가 이제 실제 펜으로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그런 모습을 서술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가지고 저도
잔디밭에 앉아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말이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은 나가서 결국은 이제 책 보다가 엎어져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민중공원이라고 이제 버클리의 민중공원이라는 이제 지명이 소개했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를 실제로 방문을 했었어요. 이게 이 챕터를 사실은 기억하고 방문한 게 아니라 우연히 버클리에 갔다가 이제 피플스 파크에 가서 이제 구경하고, 아, 이런 곳이 있구나. 굉장히 좀 히피 문화가 그 당시에도 많이 남아 있었고 노숙자가 엄청 많았던, 버클리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을 심어줬던 공원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민중공원이 피플스 파크였구나. 아, 그때 리 펠젠스타인이 거기서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던 그곳에 내가 그래도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리 펠젠스타인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사실 유명인이 아니잖아요. 그 분을 기억하고 이제 뭔가 그 사람의 에피소드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이분이 이제 홈브루 클럽이라는 실리콘밸리 베이 에리어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운영 방식이라든지 거기서 나왔던 그 홈브루 클럽의 이제 운영의 모습을 서술했던 그런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은연중에 굉장히 그 무의식 중에서 이제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드러났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학원, 이제 예전 책은 상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거는 한 권으로 나와 있고, 아마 이건 아직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조만간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학원에는 또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스티브 워즈니아크, 죄송합니다. 책장이 막 떨어지네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책장이, 아까운 책인데, 사실은 이 책이 복간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애지중지 아끼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책을 분실하거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이 책을 구할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사이에 몇 번 복간되긴 했지만은 그걸 따로 사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낀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되다 보니까는 이제 막 책장이 떨어지네요. 스티브 워즈니악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전에도 워즈니악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스티브 워즈니악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되고, 사실 스티브 잡스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스티브 워즈니악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괴짜구나 라고 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들이고요. 이제 특히 보면 이제 애플 1, 애플 2에 이제 비디오 관련되는 설계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기억하고 있냐면은, 제가 실제로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했던 컴퓨터가 애플 2였고, 그걸로 직접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제 비디오 코드를 작성할 때,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변태적인 방법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구현됐는지를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보니,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챕터가 이제 마법사와 공주라는 챕터인데, 이 챕터가 무슨 얘기냐면은 시에라 온라인사에 대한 이제 창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켄 윌리엄스와 로베르타 윌리엄스 부부인데, 이제 이 두 부부가 이제 남편은 개발자고 이제 부인은 이제 그 게임을 설계하는, 그러니까 기획자죠, 일종의. 두 사람이 이제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나중에 시에라 온라인이라는 굉장히 큰 게임 회사가 되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게임 회사를 창업하고 이제 그걸 키워나가는 이야기와 이제 거기서 나온 수많은 게임들에 대한 제작기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 챕터를 보고 나서 나도 나중에 커서 게임 제작사를 차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아까 우주전쟁 앞부분에 나왔던 챕터에 나왔던 우주전쟁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 챕터에서 내용을 보면서 이제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 제작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그렇죠. 예. 세상은 항상 원하는 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챕터가 여기 보면은 애플 페스트라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리차드 게리엇이 이제 울티마 시리즈를 만든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2의 이제 디스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스파이라 디스크라는 이제 낯선 디스크라고 명명한 이제 새로운 포맷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읽으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예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장난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애플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모터라든지 이제 헤더의 조작을 굉장히 개발자가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헤드를 움직여라, 어떻게 움직여라, 뭐 하는 것들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옛날에 장난쳤던 것들은 그런 거예요. 헤드를 이제 과격하게 움직임으로써 이제 리드하는 상태로 과격하게 이제 헤드를 움직임으로써 이제 디스크를 갉아먹는 예. 예,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면은 그 당시 이제 디스켓을 사용했는데, 디스켓에 이제 까만색 부분, 마그네틱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스크래치를 내는, 특정한 물결 모양으로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식의 코딩 장난도 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나눠줘서 친구들 디스켓을 망가뜨린다든지 그런 짓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그게 가능하지, 충분히 이제 조금 머리를 싸매고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코딩을 하면은, 예, 그런 식의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이런저런 재밌는 뒷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5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후반까지 사실 이제 우리가 IT 역사상에 이제 중요한 분기점들 있잖아요. 중요한 분기점들에서 이제 정사가 아니라 약간 좀 이제 뭐라 그러지? 외전이나 야사격인 약간 사실 묻혀질 법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이고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이제 스티븐 레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같이 돼 있죠. 스티븐 레비. 네, 스티븐 레비라고,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게 미국의 IT 칼럼니스트로 굉장히 유명하고 재미있게 글을 쓰는 분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제가 책 장사를 자꾸 책 장사랑 한빛 미디어랑 아무 상관없고요. 예, 이 책도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예, 심지어 여기는 이제 과학 고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제 이미 고전의 반열에 들어선 책인가 보네요. 뭐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것 같아요. 보시고, 예, 재밌는 이야기들, 기억나는 이야기들 있으면 뭐 댓글로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재밌는 컴퓨터 역사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세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